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 통장에 있던 2억 원이 남의 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남는 건 종이 한 장과 열쇠입니다. 2억 원을 빌려준 셈인데 담보로 잡은 것도 없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계약을 하면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릴 때보다 서류를 덜 봅니다. 오늘은 그 2억 원을 지키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대부분 제3자가 등장할 때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오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서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걸 5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권리는 언제 생기는가? 둘째,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셋째, 이 집이 위험한지 숫자로 계산하는 법. 넷째, 전세보증보험이 막아주는 것과 못 막는 것. 다섯째, 계약 전부터 이사 다음 날까지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제도와 요건은 확인 시점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첫째, 내 권리는 언제 생기는가입니다. 세입자를 지키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항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먼저 대항력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 이사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 순간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 그러니까 자정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건 등기소에 접수된 그 시점에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 차이가 실제로 사고를 만듭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잔금을 치르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근저당은 그날 효력이 생기고 제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같은 날 움직였는데 은행이 앞서고 저는 뒤로 밀립니다.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는 돈에서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항력에 더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그날 존재했다는 걸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도장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계속 살 권리이고 우선 변제권은 돈을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둘은 다른 권리이고 둘 다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나보다 먼저 등기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은행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면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는 날 미루지 말고 그날 바로 끝내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고 비용은 몇백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약 전에 한 번만 보고 많은 분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최소 3번 봐야 합니다. 계약하기 직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는 날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잔금을 치른 뒤 며칠 안에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계약한 뒤 잔금까지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등기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와 면적입니다. 여기서는 계약서에 적힌 동과 호수가 실제 등기부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신축 빌라에서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전입신고를 해도 엉뚱한 집에 한계되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둘째, 가압류나 압류가 붙어 있는지. 셋째,
경매 예시 결정이 있는지. 넷째,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집의 소유자는 등기부상 신탁회사입니다. 이때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면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게 되어서 보증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을고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숫자는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원금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담보하려고 잡아두는 상한선이라 보통 실제 대출금의 110%에서 120% 정도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1억 원 안팎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만 나오고 실제 잔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을 일부 갚았어도 채권 최고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한도처럼 다시 끌어쓸 수 있는 구조면 잔액이 다시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계산하실 때는 실제 잔액을 낙관하지 마시고 등기부에 적힌 채권 최고액을 그대로 놓고 계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이 집이 위험한지 숫자로 보는 법입니다.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보다 앞선 비대 내 보증금을 더한 다음 그걸 이 집의 시세로 나눕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집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 잡혀있고 제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억 2천에 1억 8천을 더하면 3억 원 시세와 똑같습니다. 비율로는 100%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경매는 시세대로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는 보통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여기서 경매 비용까지 먼저 빠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집이 시세 3억이어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적은 돈에서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나면 제 보증금 1억 8천만 원은 상당 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빚과 내 보증금의 합의 시세의 7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신중해지셔야 하고 80%를 넘으면 위험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취급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이것도 만능은 아닙니다. 막아주는 것과 못 막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막아주는 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못 막는 것도 있습니다. 애초에 가입 요건을 못 채우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확인 시점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료도 제가 냅니다. 요율은 대략 연 0.1% 안팎에서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자주 바뀌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 등 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사를 가서 그 집에서 나오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이사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짐을 빼셔야 합니다. 그 전에 나오면 대항력이 끊깁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서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고 시세를 알아보고 앞선 빚과 내 보증금의 합의 시세의 몇 %인지 계산합니다. 계약하는 날에는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고 집주인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아침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떼고 그날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끝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등기부를 다시 떼서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은 한 번이 아니라 계약 전, 잔금일 아침, 잔금 며칠 뒤까지 3번 봅니다. 셋째, 앞선 빚과 내 보증금을 더해서 시세로 나눠보고
그 비율이 높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막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도와 금액 기준은 확인 시점 기준이며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이 지금도 필요한지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을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